아이들은 언제나 곁에 있어줄 거라고 믿으며 나이가 들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어느 순간 찾아오는 고독과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꿀 열쇠는 밖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8세가 된 아슈미타는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왔습니다. 남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고 남편과 세 자녀를 키워내며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아내로 지내왔지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농사일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장남 아디트를 대학에 진학시켰을 때는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았다는 생각에 진심으로 뿌듯해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이들 모두 제각기 새로운 길을 걷게 되자 아슈미타는 텅 빈 시간과 조용해진 집 안 풍경에 당혹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아디트는 도시에서 승진가도를 달렸고 차녀 라비는 해외에서 일에 몰두했으며 막내 카라는 가까운 마을에 살면서도 자기 가족 돌보기에 바빴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생활에 치여 지내다 보니 어머니인 아슈미타에게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외로워질 줄은 몰랐어. 아슈미타는 작은 마당 나무 그늘에 걸터앉아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때 아이들로 북적이던 집 안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고 그 적막함은 그녀의 마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디트, 요즘 어떻게 지냈니? 이번 주말엔 올 수 있겠니? 라비. 슬슬 얼굴 좀 보러 와주면 안 될까?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아이들은 바빠서 미안해. 다음에 꼭 갈게라는 대답만 남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외로움과 실망은 아슈미타의 마음을 갉아먹었고 결국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살 수 없겠니? 하고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아디트는 도시의 좁은 아파트에는 공간이 부족해요라며 거절했고 나비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어 미안해요라고 사과했습니다. 막내 카란 역시 우리 가족 일정이 있어서 어렵겠다라며 이유를 댔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더 이상 자신이 중심이 아니란 사실이 아슈미타에겐 마치 버려진 듯한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난 그저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날마다 속상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더더욱 강해졌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고 자주 오라고 요구하고 급기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여달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구는 자녀들에게 부담만 늘릴 뿐이었고 가족 사이에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슈미타가 애타게 매달릴수록 아이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간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을을 거닐던 아슈미타는 근처 절에서 열리는 축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용히 머리를 식힐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 축제에 참석해 보았지요. 거기서 그녀가 본 것은 가족 단위로 즐거워하는 이들이나 친구들끼리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자신을 깨닫고 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축제 한편에 작은 방석을 깔고 앉아있는 스님 한 분, 알주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풍채와 잔잔한 미소가 주변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고 그의 주위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고민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알주나의 낮고 잔잔한 음성을 듣자 아슈미타는 마음이 이끌리듯 다가갔습니다. 조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슈미타라고 합니다. 하고 자신을 소개하자 알주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해보세요 하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아슈미타는 그간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평생 살아왔고
이제는 아이들이 각자의 삶에 바빠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 말이죠. 난 그저 아이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점차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갔고 알주나는 잠시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고요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슈미타 씨. 불교에는 자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 살아가며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안에 있는 빛을 찾아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을 의지하라니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슈미타가 반신반의하며 묻자 알주나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탓에 스스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자녀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의무가 있듯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빛을 찾고 그 빛으로 삶을 밝힐 수 있다면 아이들도 마음에서 우러나 존중을 보이며 자연스레 곁으로 모여들 겁니다. 아슈미타는 그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전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젠 제 빛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알주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찾아가시면 됩니다. 지도행이라는 불교의 한 가르침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이 행복과 자유로 가는 길이라 말합니다. 우선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 주변 사람들도 당신이 내는 빛에 자연스럽게 이끌릴 것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슈미타는 알주나의 말을 거듭 떠올렸습니다. 지도행, 그리고 내 안의 빛을 찾는 것. 그 말이 마치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한 불을 밝히는 듯했습니다. 스스로를 의지해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마주해야겠다는 다짐이 그녀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내디딘 한 걸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슈미타는 다시 알주나를 찾아갔습니다. 전날들은 그의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궁금해졌던 겁니다. 알주나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자등명과 지도행의 가르침에 대해 차근차근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자등명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등불 삼고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뜻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사상 중 하나이고 붓다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요. 남에게 기대지 말고 자신의 빛을 스스로 밝혀 나가라는 뜻입니다. 아슈미타는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빛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주나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바깥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에게만 시선을 두면 정작 자신의 내면은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녀들에게 품었던 기대가 그들의 자유를 속박했고, 당신 자신도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적으로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등명은 내가 지닌 빛을 확인하고 그것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내 가치관이나 믿음, 내가 진정으로 아끼는 것을 찾을 때 더욱 밝아집니다. 그 빛을 찾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죠? 아슈미타가 거듭 묻자 알주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 남의 일이나 외부 상황에만 반응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로 느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선 명상이나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슈미타는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집착했던 제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알주나는 다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사고방식과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긴 어렵지요. 하지만 자등명의 시작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임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어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야 할 인생을 지닌 존재입니다. 부모인 당신이 스스로 행복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큰 안도감과 배움이 될 것입니다. 자기 빛을 발견하고 이어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요. 아슈미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은 그녀 가슴 깊은 곳을 울렸고 오랜 시간 자신을 묶어두었던 감정과 생각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주나님. 저 이제부터 제 내면을 들여다보고 빛을 찾기 위해 노력해 볼게요. 그러면 언젠가 아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지겠죠. 그 말에 알주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줄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도 자기 길을 찾아갈 힘을 얻게 되지요. 그것이 자등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아슈미타는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불씨가 자신 안에 피어오르는 걸 느끼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등명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우선 자신의 마음을 정돈하고 스스로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 것이지요. 그녀는 매일 아침 집 앞마당에 나가 고요히 앉아서 명상을 하며 자신 안의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물음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아이들과의 소통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걸어 언제 올 거니? 왜 안 오니? 하며 다그쳤다면 이제는 그것을 줄이고 편지로 근황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그녀 일상의 즐거움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고 오늘 마당에 핀 꽃이 정말 곱더라. 그걸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졌어. 같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요구나 불만이 아닌 스스로를 즐기고 있다는 소식은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움과 함께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막내 카라는 편지를 읽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뭐랄까 즐거워 보이네. 아슈미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알록달록한 실과 천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려 오랜만에 자수 도구들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린 시절부터 소질이 있었던 자수를 다시 잡아보니 마치 잊고 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행복감이 차올랐습니다.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녀는 같은 마을 여성들에게 자수 모임을 열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놀라워하던 이웃들도 점차 흥미를 보이며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공공장소에 모여 각자 만들고 싶은 무늬를 구상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수다도 떠는 이 모임은 서서히 마을 안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여성들의 고민도 모임에서 나누어지곤 했습니다. 남편이 일 때문에 바빠 아이들을 혼자 돌보느라 힘들어요. 저도 그래요. 대화하려 해도 잘 안 통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아슈미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에게도 기댈 수 있어요. 함께하면 훨씬 괜찮아지니까요. 자수 모임은 단순히 손재주를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걱정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힘을 얻는 귀중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슈미타 역시 내가 즐거워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전보다 더욱 자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장남 아디트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수 모임 얘기 들었는데 정말 멋지네요. 완성한 작품 있으면 사진 좀 보내줘요. 차녀 라비도 일을 잠시 멈추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들러도 돼요? 자수 작품도 보고 싶고, 사실 나도 엄마한테 의논하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하소연하고 부탁하는 말을 듣느라 의무감만 느꼈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변화를 반기며 능동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으로 바뀐 것이지요. 막내 카란도 전에 없이 편안한 웃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즐거워하니까 우리도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엄마와 교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슈미타가 이렇게 달라진 데에는 단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는 것 이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행과 자등명의 가르침대로 내 행복은 내 손으로 찾아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요구나 집착을 내려놓자 오히려 가족들이 진솔한 애정으로 다가왔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유연해졌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이 변화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면 주변도 정말 바뀌는구나 하고 속으로 곱씹으면서 더욱 자신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편안한 존재로 느끼고 어머니 역시 자기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 자녀들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슈미타는 다시 알주나를 찾아가 조용한 절마당에서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알주나님 덕분에 자등명의 가르침을 깨닫고 제 안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졌고 우린 더욱 가까워졌어요. 알주나는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스스로 빛을 찾으면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을 비출 수도 있지요. 당신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슈미타는 자등명과 지도행의 가르침 덕분에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대나 요구에 매달리던 부모 자식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자연스러운 관계로 변화했고 장남 아디트와 차녀 라비 그리고 막내 카람 모두 제 몫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이제는 기꺼이 그녀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녀가 마을에서 진행하는 자수 모임이나 여성 상담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며 커다란 활기를 일으켰습니다. 나도 아슈미타 씨처럼 자유롭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녀의 모습이 하나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알주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등명이란 내가 이미 빛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지요. 그 빛을 놓지 않고 잘 갖고 나간다면 당신의 삶도 주변 사람의 삶도 한층 더 환해질 겁니다. 아슈미타는 그의 말을 깊이 새기며 저를 나섰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울졸이면서 말이지요. 이제 그녀의 삶은 더는 방황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찾아낸 빛을 통해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평온하고도 풍요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눈 것은 스스로를 등불 삼는 자등명의 가르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전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삶을 살기 시작한 아슈미타의 모습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기 행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살뜰히 챙길 수 있다는 점이 새로운 형태의 행복을 보여주지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 구석이 조금이라도 열렸다면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니 잘 부탁드립니다.